팔란티어 주식 투자자를 위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가치 중심의 투자자는 현재 PLTR 주식을 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미국 군사 계약에 1억 1,500만 달러의 추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분명히 유럽 공공 부문으로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소액주 포지션으로 PLTR 주식을 시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미국 사이버 방어 업계에서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회사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을 쉽게 장악할 수 없을 것이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4년 잠재적인 상승세에 대해 PLTR 주식을 B로 평가합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모멘텀 중심의 기술주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는 올해 초 팔란티어 주식 150만 주 이상을 매입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CEO는 최근 회사가 미국 이외의 시장에 진출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고백했습니다. 예비 투자자는 재정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팔란티어의 장애물과 기회를 고려해야 합니다. PLTR 주식의 최고점과 최저점. 그럼 긍정적인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아미 벤티지 데이터 기반 운영 및 의사결정 플랫폼을 계속 운영하고 개선하기 위한 미 육군 계약을 1년 동안 지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장 계약 총액은 1억 1,504만 달러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 분석가 마리아나 페레스 모라는 원래 계약이 곧 만료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육군 계약 연장을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쁜 소식입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CEO인 알렉스 카프는 자신의 회사가 유럽의 공공부문 방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기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미 설명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읽어보시거나 댓글란의 링크를 클릭하여 선생님의 연락처를 추가하고 1:1 수업을 시작해보세요. 그들은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카프는 말했습니다. 이전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유럽 대륙에서 회사의 성장이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팔란티어가 유럽의 사이버 방어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구체적인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유럽에서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발전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팔란티어의 성장과 가치 평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매그니피센트 7 회사는 아니지만 팔란티어 주식은 2023년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 상승 전에 주식이 잠시 숨을 돌릴까 아니면 뒤로 물러날까요? 비즈니스 벤처 구매가 과대평가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확실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오래된 성장대 가치 논쟁입니다. 팔란티어가 4분기 연속 GAAP 기준 수익성을 달성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게다가 회사는 올해 3분기에 월스트리트의 수익 기대치를 넘어섰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투자자들은 2024년에 모멘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팔란티어의 GAAP 측정 후 12개월 후행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50배로 해당 부문 중간 P 비율인 27배에서 28배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에 예상되는 미래 성장의 상당 부분이 이미 PLTR 주식의 가격에 반영되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가치에 민감한 주식 거래자는 현재 주가로 팔란티어에 투자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팔란티어 주식.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잠재 팔란티어 주식 투자자는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선 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의 성장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기업의 가치 평가를 얼마나 강조하시나요? 투자자들은 또한 미국 공공부문 사이버 방어 시장에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성공과 유럽에서의 회사의 어려움을 비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PLTR 주식은 일부 사람들의 포트폴리오에 적합할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상당히 자신감 있는 B등급을 할당합니다. 아이온큐 INC 주식은 아마존컴 INC에서 매각되었습니다. 아마존컴 INC는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가장 최근 13F 서류에 따르면 3분기에 아이온큐 INC의 주식 포지션을 31.6% 줄였습니다. 해당 펀드는 해당 기간 동안 88만 9,192주를 매각한 후 회사 주식 192만 7,061주를 보유했습니다. 아이온큐는 아마존컴 INC 보유 지분의 약 0.7%를 차지하며 네 번째로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컴 INC는 가장 최근 보고 기간 말 현재 2,867만 5천 달러 상당의 아이온큐 지분 0.9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기관 투자자와 헤지펀드도 회사 내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오로라 프라이빗 웰스 INC는 3분기에 약 15만 1,000달러 상당의 아이온큐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프리덴탈 파이낸셜은 3분기에 63만 6천 달러 상당의 아이온큐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DNB 자산운용 AS는 3분기 이온큐 지분을 55.8% 늘렸다. DNB 에셋 매니지먼트 AS는 지난 분기에 1만 1,239주를 추가로 매입한 후 현재 46만 7천 달러 상당의 회사 주식 3만 1,387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니트 베이 웰스 매니지먼트 LLC는 3분기에 약 41만 7천 달러 상당의 아이온큐 포지션을 매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셔널 뱅크 오브 캐나다 FI는 3분기에 아이온큐 지분을 806.4% 늘렸습니다. 내셔널 뱅크 오브 캐나다 FI는 지난 분기에 5,645주를 추가로 매입한 후 현재 9만 3천 달러 상당의 회사 주식 6,345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의 38.88%는 기관 투자자와 헤지펀드가 보유하고 있다. 분석가 업그레이드 및 다운그레이드. 최근 다수의 주식 리서치 분석가들이 아이온큐 주식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니드앤컴퍼니 LLC는 9월 20일 수요일 보고서에서 매수 등급을 재확인하고 아이온큐 주식에 대한 목표 가격을 18.00달러로 설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10월 30일 월요일 연구 보고서에서 아이온큐 주식에 대한 목표 가격을 16.00달러에서 12.00달러로 낮추고 회사에 대한 동일 가중치 등급을 설정했습니다. 3명의 애널리스트가 해당 주식을 보유 등급으로 평가했고 3명은 해당 주식의 매수 등급을 발행했습니다. 마켓비트에 따르면 이 주식의 합의 등급은 보통 매수이고 합의 목표 가격은 17.00달러입니다. 내부자 활동. 한편 김정상 CTO는 12월 11일 월요일 거래에서 해당 사업 주식 24,547주를 매각했습니다. 해당 주식은 평균 가격 13.21달러, 총 거래액 32만 4,265.87달러에 매각되었습니다. 거래가 완료됨에 따라 CTO는 현재 8,747만 3,819.48달러 상당의 회사 주식 662만 1,788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매는 SEC에 제출된 서류에 공개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이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온큐 뉴스에서는 김정상 CTO가 지난 12월 11일 월요일 거래에서 해당 사업 주식 547주를 매각했다. 해당 주식은 평균 가격 13.21달러, 총 거래액 265.87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거래가 완료된 후 최고 기술 책임자 CTO는 현재 약 8,747만 3,819.48달러 상당의 회사 주식 662만 1,788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매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법적 서류에 공개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이 하이퍼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CEO 피터 흉 체프먼은 12월 11일 월요일 거래에서 회사 주식 56,152주를 매각했습니다. 해당 주식은 평균 가격 13.21달러, 총 가치 74만 1,767.92달러에 매각되었습니다. 거래 이후 최고 경영자는 현재 약 580만 9,071.08달러 상당의 회사 주식 43만 9,748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매에 대한 공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 동안 내부자들은 240만 8,659달러 상당의 회사 주식 18만 2,336주를 매각했습니다. 현재 주식의 13.00%는 회사 내부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주식 실적. 아이온큐 주식은 수요일 정오 거래에서 0.08달러 하락하여 13.44달러에 도달했습니다. 회사의 주식 거래량은 405만 4,654주로 평균 거래량 870만 2,785주와 비교됩니다.
해당 기업의 50일 이동 평균 가격은 12.43달러이고 200일 이동 평균 가격은 13.94달러입니다. 아이온큐 INC의 12개월 최저가는 3.04달러이고 12개월 최고가는 21.60달러입니다. 아이온큐는 11월 8일 수요일에 분기별 수익 결과를 마지막으로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해당 분기 EPS를 0.22달러로 보고했는데 이는 컨센서스 추정치 0.13달러를 0.09달러만큼 놓친 수치입니다. 이온큐는 681.33%의 마이너스 순마진과 22.83%의 마이너스 자기자본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분기 동안 해당 사업의 매출은 614만 달러로 분석가 추정치 500만 달러와 비교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 회사는 주당 순이익 0.1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회사의 분기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2.1% 증가했습니다. 연구 분석가들은 아이온큐 INC가 올해 주당 마이너스 0.33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플러그 파워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전해줘 첫 설치 완료. 콜로라도 현장에서 생성된 수소는 지게차의 동력을 공급하고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색 수소 경제를 위한 종합수소 솔루션 부문의 글로벌 리더인 플러그 파워가 아마존에서 전해줘 시스템의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했습니다. 콜로라도 주 오로라에 있는 주문 처리 센터. 1메가와트 양성자 교환막 전해줘는 아마존 최초의 것으로 DM8로 알려진 현장에서 225대 이상의 수소 연료전지 구동 지게차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저탄소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물을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플러그 1메가와트 전해줘는 최대 400대의 수소 연료전지 구동 지게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해줘에서 생산된 수소는 현장에서 압축되어 지게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체 수소 저장 탱크에 저장됩니다. 플러그 CEO 앤디 마시는 아마존에는 집단 에너지 미래에서 수소가 수행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인식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체 수소 가치 사슬에 걸쳐 실행할 수 있는 플러그의 능력을 보여주고 고객을 위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현재까지 플러그는 아마존과 협력하여 북미 지역의 80개 이상의 주문 처리 센터에서 지게차의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 1만 7천 개 이상의 연료 전지를 배포했습니다. 대부분의 위치에서 지게차의 동력을 공급하는 수소는 다른 곳에서 생산되어 액화되어 트럭을 통해 현장 보관 및 분배 시스템으로 전달됩니다. 플러그는 특히 주어진 시간에 현장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재생 가능 전기가 생성되는 지역에서 잉여 전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했습니다. 이 모델은 또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수소를 액화하고 운반할 때 일반적으로 생성되는 배출을 방지합니다. 수소는 기후 서약을 지원하여 2040년까지 우리 회사의 운영을 탈탄소화하려는 노력에서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플러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마존 시설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라고 아사드 제프리 이사는 말했습니다. 아마존의 글로벌 수소 경제. 현장 생산을 통해 특정 위치와 시설 유형에서 수소를 더욱 에너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플러그는 1메가와트 PM 전해조 및 수소 저장 장치에 대한 설계, 설치, 시운전 및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이미 사용 중인 기존 연료 보급 인프라 및 연료 전지와 호환됩니다. 이는 아마존 사이트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최초의 전해조 시스템입니다.